반갑습니다. 화요일 8시 10분이에요, 지금. MTN에서, 지금 실적 대비, 주가, 뭐 그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하고 내가 말씀드리는 내용,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방송하고 있는데, 살짝 들리는가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좀 있고 있죠. 하지만 지금은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중국 병목망 현상으로 오히려 여하튼 뭐 이 방송인데 8시 10분에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적 대비 주가 뭐 이런 이야기를 다들 해요. 앞으로 뭐 실적이 안 좋아져서 철강주가 안 간다. 지금 철강주가 실적이 굉장히 좋답니다. 주가는 떴는데 실적이 좋은데 지금 주가는 지금 안 가고 있다. 현재 지금 차트를 지금 열지는 않았습니다. 열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이런 내용을 내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내가 말씀드렸고, 실적도 테마예요. 테마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언제부턴가 주식시장에서 실적 대비 주가가 아니었습니다. 실적 대비 주가가 아니었었어요. 첫 번째 이유가 지금 종합주가지수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주가가 빠져갖고 이렇게 올라갔던 게 실적이 좋아서, 경기가 좋아서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죠. 경기가 좋아서. 페이크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철강주 이야기를 하는, 대표적인 게 철강주, 철. 어젠가도 한번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죠. 지금 포스코하고 현대제철을 보면은 코로나 이후로 주가는 떴어요. 코로나 이후로 주가는 떴는데, 이게 이제 얘들이 실적이 좋아서 이렇게 떴다 그러면, 실적 대비 주가라 그러면 코로나 때 뭐 여기서 시작해서 6만원까지 갔다 그러면 이해를 하면 돼요. 코로나 아니래도 일단은 이때는 주가가 뜹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철강주가 주봉으로 보면, 월봉으로 보면은 시작도 안 한 가격이에요. 연봉으로 보면 바닥입니다. 바닥. 과거의 14만원에 비해서. 다른 종목들은 코로나 이후에 신고점 깬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 근데 철강주가 굉장한 실적이라 그랬어,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러면 실적 대비 코로나 이벤트에 들어가려고 하면 신고점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신고점을. 이런 신고점을 깨야 되는데, 과거 신고점을 깨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실적 대비 주가가 아니고, 이벤트성이 강할 때 주가가 굉장히 많이 뜹니다. 이벤트성이 강할 때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떠요. 철강주 같은 경우는, 조선주하고 철강주 같은 경우, 어떤 이벤트가 생기느냐, 어떤 모멘트가 생기느냐, 철강주하고 조선주는 내가 단계부터 계속 말씀드렸고,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해도 나쁘지 않다. 어제도 뭐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드렸는데, 그래서 실적 대비 주가가 아니라는 거를 명심하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라는 거고, 두 번째 이제 테마주가 A4지 6번 이상 접으면 모래성이 되니까 조심하라는 말을 내가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모르면 찾아보시면, 아니면 전화를 주시면 제가 기본적인 건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 아침에 지금 마이크 열자마자 저 철강주가 지금 주가가 좋아서 떴는데 향후에 주가가 안 좋아서 지금 밀리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봉이나 일봉상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보통 우리 주식이 대형 업종, 그러니까 이제 잡주들 말고는 보통 사이클이 주가가 10년에 한 번씩 되돌림을 줍니다. 평균 10년에 한 번씩 이 신고점을 깨면은 리턴을 하든지 그러는데, 10년에서 15년 걸리겠죠. 그게 이제 가장 큰 게 우리나라 SK텔레콤인데, SK텔레콤 간만에 한번 볼게요. 텔레콤 19년도 2000에 그 신고점을 깨고 약 20년 더 됐죠. 하나, 둘, 셋. 22년이 됐습니다. 지금 올해가 22년이 됐는데, 3분의 2만큼 올라왔어요. 올라올 만큼 다 올라왔는데, 뭐, 일단 이게 모멘텀이 있고 이벤트가 있어야 이 신고점을 깨는데, SK텔레콤을 주가를 예측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실적 대비 주가가 맞다고 보면 돼요. 계속 우상향이잖아요. 계속 바닥 찍고. 이게 이제 FM대로 실적 대비 우상향이라고 보면 됩니다. 실적이 좀 안 좋았을 때 좀 눌러줬다가 그 실적에 의해 올라가고,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빠졌다가 어떠한 뭐 실적이 누적 실적이 점점적으로 조금 누적이 좋아지면 이 관계에서 노는 게 맞거든요. 이게 몇 년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년 동안 이렇게 노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실적을 지금 단어가 지금 생각났는데, 신고점을 찍고 나서 액면불안을 하는 게 대기업들의 그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왜? 돈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액면불안을 하면 자기 자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일어나 저러나. 그래서 이제 실적 대비 주가는 단기적으로 10년 전에 이제 SK텔레콤 이런 주식들은 FM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먹을 게 조금 있지만, 다른 것들은 테마에 의해서 폭등과 폭락을 한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서 쭉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테마에 지금도 코로나 영향에 의해서 뭐 어떤 뭐 제약주가 뭐가 뻥 터져지면 주가가 붕붕붕 날아가기를 바라잖아요. 그런 기대 심리를 버리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대형주를 이렇게 이제 매수를 해서 막 했을 때 왜 안전하느냐라는 이야기는, 대형주는 무너지면 주가가 이렇게 반등할 때 자기 자리 찾아옵니다. 자기 자리 찾아오거든요. 테마주들은 실적하고 전혀 없는 그 제약 테마주 이런 종목들은 무너지고 나서 올라올 때 안 올라옵니다. 안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주식을 할 때 대형주 안전한 주식을 하라는 게, 손실이 날 때 나더라도 3분의 2 본전은 다른 종목들보다 안전하게 올라올 수 있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강력하게 큽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 종목을 하라, 안전한 종목을 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대형 종목도 삼성전자도 SK 하이닉스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이닉스도 저는 이 가격 간다, 7만원 깨지고 7만원 6만원 간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삼성전자는 저는 5만원 깨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깨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폭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폭락이 나오더라도 얘들은 3, 4년 지나면은 그래도 움직인 우리나라 경제를 움직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되돌림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테마주들보다 좀 빠르다, 쉽다. 이래서 이런 종목을 하라는 뜻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주가가, 종합주가지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빠졌을 때, 이렇게 폭락을 했을 때, 어제 이제 보면은 이거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은 바로바로 올라옵니다. 바로 올라와요. 테마주들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종목을 조금 염두하고 주식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봐시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니까, 실적 대비 주가가 아니라는 걸 무조건 말씀을 드립니다. 실적 대비 주가가 되면 지금 안 빠져야 되는 게 맞아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실적 대비 주가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정말 염두해주고, 두 번째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대형 종목들이 고점을 찍으실 때는 고래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A4G 6번 시작했던 것보다 6배 정도 많이 떴을 때, 6배 이상 갔을 때는 조심하라 이거죠. 그러면은 이런 모래성은 피해갈 수 있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초대형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SK텔레콤이었죠. SK텔레콤을 보시면 보면은 그냥 550만원에서 얼마 빠졌습니까? 100만원으로 거의 80%가 빠졌어요. 이게 지금 10만원 같은 100만원이라 10대 1 액면분할 했거든요. 이때 제가 이제 주식 입문해가 얼마 안 됐을 때 이렇게 했었습니다. 전이니까 그죠? 주식 오늘 요때 내가 아마 했을 거예요. 약 한 30 반올림에서 30년 정도 했죠. 제가 기억하니까 참고하시라는 거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예요. 셀트리온도 이렇게 신고점을 때리면 바로 빠지잖아요. 신고점을 때리면 바로 빠지잖아요. 40만원에서 지금 19만원 셀트리온 어저께 가격까지 얼마고 한번 보자.
주가가 19만 6천 원이에요. 이게 완전 모래성 아닙니까? 그래도 이런 종목들은 28만 원까지 6개월 이내는 갑니다. 주가가 뺐다 올렸다 뺐다 올렸다 그래도 선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런 것들은 좀 안전하게 가겠지만 제도하는 싸구리 잡주들 테마들 있잖아요. 제약회사들 그런 것들은 정말 모래성처럼 피해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종목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추가적으로 셀트리온은 이뻐요. 셀트리온은 이뻐요. 지금 이쁘다는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셀트리온 이뻐요. 개별적으로 전화 주신 분들 셀트리온 이쁘다 그랬습니다. 해외 시장을 오늘 지금 후발주자로 해외 시장을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식 하고 나서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했지만은 수많은 공부를 하고 수많은 차트를 봤지만은 제가 최근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를 내가 이걸 내가 뭐라 이야기를 했느냐. 차트가 안 맞다. 차트가 안 맞아서 이거는 내가 포기다. 포기지만 이거는 폭락이 한번 올 것이다. 폭락이 한번 올 것이다. 내가 그래서 단기적인 급락은 나와서도 아직 폭락은 아니에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단기적인 급락이지 폭락은 아닙니다. 자기 주가가 올라가면 7만원까지는 와줘야 돼요. 7, 8만원 정도. 이거는 더 빠집니다. 분명히 더 빠진다 그랬습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16만원까지 지지선 여기 27만원 이 언저리까지는 내려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놀다가 내려옵니다.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지금도 높은 가격대입니다. 틀림없이 내가 말씀드립니다. 이 종목 두 종목을 보고 내가 뭐라 말씀드렸느냐. 차트가 안 맞다. 차트상 기술적 분석으로 맞지가 않다. 이벤트성으로 보이지 않는 기대 심리 때문에 이래 올라간 것이지 이 주가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자기 자리 내려온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 얘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부자냐? 그거 아니거든요. 개인 자산이 가장 많은 그 기업 회장들이 셀트리온 회장이랍니다. 셀트리온. 그래서 뭐 얘들이 주가가 올라가면은 대표들은 큰 자산을 늘릴지 몰라도 실적 대비 주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리까지 내려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고 이 이야기하면서 내가 또 이 이야기하고 다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우 이야기를 했는데 나스닥이나 다우나 이게 차트에서는 전혀 안 맞습니다. 전혀. 그럼 어디까지 맞았느냐면 여기까지는 맞았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이 부분도 맞지가 않아서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폭락이 한번 내려온다. 어떠한 이유가. 근데 얼마만큼 올라오고 얼마만큼 내려오는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내가 포기한 상태인데 이것도 이제 알아보려고 하면 방법이 있겠죠. 거의 다 왔습니다. 이게. 거의 다 왔거든요.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조만간에 폭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가 어제 이제 나스닥 파생하시는 분이 지인인 분이 있어서 나스닥만 한다 그래서 내가 다우하고 S&P 500은 차트가 정석 차트가 작년부터 18개월 전부터 정책적으로 움직인 내용이 전혀 없다. 뺄 자리에서 올리고 올릴 자리에서 빼고 그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쉽지 않은 도전을 파생을 단타로 들어간다 몰라. 단타 분봉 단타만 뭐 소액으로 먹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데이 뭐 스윙 정도 넘어갈 때는 굉장히 힘들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은 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 FM대로 다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한민국 통, 글로벌 통 이걸 굉장히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 종목들, 그 다음에 내가 한번 깨졌던 게 뭐냐면 아모레퍼시픽. 얘도 이때 실적 대비 이 정도에서 이상 가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만큼 또 오버슈팅이 나왔어요. 결국은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 감자인지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렸는데 그래서 이때 주가가 오를 때마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들이 다 자기 돈으로 액면 분할을 했네요.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이게 정석이에요. 이란 말입니다. 이게. 제일 주가가 높을 때 액면 분할을 해서
최대 주주들이 자기 이득을 챙겨서 주가를 또 흔들어 놓는데, 이게 뭐, 사드 때문에 중국 관련주라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가를 폭락했다, 이렇게 받아들인다. 물론 그 영향도 있습니다. 그 영향도 있는데, 문제는 이런 고점에서 여러분들이 빠져나오는 능력을 가진다 그러면, 이런 데미지를 지금 안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차트, 실적 대비 차트가 아니었다는 거. 실적은 좋았어요, 그때. 실적 좋았는데, 실적 대비 차트가 아니고 오버슈팅이 이만큼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도 제가 뭐 졌다라고 인식을 하면서 폭락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그럼 지금 어떤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냐. 결론은 다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우도 차트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IQ 130짜리들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영지의 천재라는 사람들, 150, 200 이런 사람들이 이런 차트를 일반인들이 볼 수 없는 내용들을 만들어서 해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들이 만드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맞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예. 엘리어트가 엘리어트 파동 만든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엘리어트 파동을 보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거든.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래 보면은 이게 이제 100, 이게 1.618이거든요. 나스닥은. 여기 월 연봉으로 보면 1.618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X파가 좀 나온다 보면은, X파가 좀 나온다 보면 곧 쏟아진다는 거죠. 그럼 어디까지 쏟아지느냐? 12,500까지는 쏟아집니다. 나스닥이. 그래서 1.618이 뭔지 모르니까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하나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이 길이가 100이라 보고 1파. 여기서 이 길이가 100이라 보면 길이가 비슷하잖아요. 그죠? 이 길이. 여기서 이 길이는 이 100보다 1.618, 62%가 더 길다는 거예요. 더 길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잘 모르니까 내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보자. 이 길이하고 그죠? 길이가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틀리잖아요. 그죠? 101.618이라는 게 이긴데, 여기서 이제 무너지면 13,000까지 급락이 나온다 이거죠. 다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우 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100, 이게 이제 안 맞는 게 뭐냐면 1.618, 100, 이 부분이 100, 이게 1.618로 내가 봤는데, X파가 지금 너무 크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100이고, 1파고, 이게, 3파고, 이게 5파라는 거죠. 5파면은, 이건 100이 맞거든요. 이렇게 설정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도 급락이 나온다는 거죠. 엘리어트 파동은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파동 속에 파동이 있는 게, 왜 내가 이 연봉을 보느냐 하면, 연봉, 월봉, 주봉, 일봉 속에서도 전부 다 엘리어트 파동이 있습니다. 주봉에서도 엘리어트 파동이 뭐냐, 1, 2, 3, 4, 5 이래 봐도 되고, 1, 2, 3, 4, 5 이래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이고 여러분들의 숙제예요. 이거는 어느 부분에서 어디서 엘리어트 파동이 설정이 되어 있느냐,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135 상승파, 24 조정파, 그 다음에 ABC 조정파 이후에 다시 만들어진다, 이런 내용들이 접합이 되어 있어요. 결론이 뭐냐, 연봉으로만 크게만 보면은 S&P 500하고 나스닥 100 차트 자체가 오버슈팅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곧 무너진다, 조심해야 된다, 모래성이다, 이걸 강조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는 뭐냐면, 우리나라 지수는 엘리어트 파동에서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조정파가 정상적으로 나온다는 거고, 제가 왜 대한민국 글로벌 통이라 그랬느냐면, 명확하게 지금 11월 달이잖아요. 10월 달에 이게 보면 이 차트가 어떻게 됐느냐면은, 유튜브 동영상에 보면 이전 거 다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그만을 내가 또 지어내서 하는 스타일이 또 아니기 때문에, 주식 워낙 사기꾼도 많고 해서 했던 말을 던지는 거니까, 내 잘났다는 말을 던지는 거면, 저 잘합니다. 잘하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따라가면 1년 동안 수익은 100% 납니다. 그러나 저는 안전하게 하기 때문에 큰 수익을 내고 쪼오는 사람들은 갖다 버리죠. 꺼지라 그러죠.
한 방에 어떻게 큰 수익을 냅니까? 자, 여기서 이날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날 양봉이 나오거나 가 나오거나 아래 꼬리가 굉장히 길게 이걸 일봉에서 보면 11월 달에 요겁니다.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가격이 3052잖아요. 그죠? 여기가 3052입니다. 그죠? 보이죠? 3051. 우측에 빨간 거 요거. 우측에 빨간 거 이거 그죠? 꼭지가 이게 얼마냐? 3052. 좀 돼. 이 언저리까지 와거나 대가리 양봉이 다시 밀릴 것이다. 그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그대로 똑같이 이제 레드 파동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격도 그 다음에 캔들 하나하나 다 봐야 됩니다. 캔들을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들한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윗꼬리가 실린 거는 그 팔자는 세력들이고 팔자는 세력들이에요. 꼬리는 아래 꼬리는 사자는 세력이 이때 상승할 때 이날에 1월 11일이 제가 완전한 꼭지다하고 크게 했는데 조금 더 대가리나 머리카락에는 뭔 차이가 있노 이러면서 조금 더 올라갔잖아요. 이 세력들이 그 사자 세력으로 다시 몰립니다. 테마주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테마주들이 반대로 가서 한번 올려주고 그 다음 다시 판단 말입니다. 어차피 내려오게끔 돼 있고. 근데 이 세력, 그래서 세력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올릴 때도 올려놓고 죽여놓고 다 팔아버려요. 이 돈들이 일로 와서 다시 올리는 척 하면서 다시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개미들은 여기서 작살 나는 거죠. 박살 난단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흘러내리기 시작하면 본전도 못 찾고 1년, 2년 하는 거라. 돈은 누가 먹느냐? 하우스들이 먹는, 하우스들이 제일 많이 먹습니다. 증권사. 그 다음에 기관 외국인들이 1년 수익률이 3%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하우스들이 전부 다 먹고, 그 다음 또 누가 먹느냐? 대주주들, 액면 분할을 해서 이래저래 땡기는 수익. 그 다음에 월급 주고, 그러니까 개미들하고 기관들하고 쌓아서 부자가 되는 거는 거의 뭐 관리하는 사람들 밥 먹여 살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권회사에 전산 돌아가야 되지, 월급 줘야 되지, 로비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해야 되지. 그걸로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누가 다 내느냐? 여러분들이 다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오늘은 뭐 크게 시향을 내가 이 부분 내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안 하고 실적 대비 철강주 이야기를 해서 그 중점으로 내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주식이라고 내가 말씀드려 놨습니다. 다운 주식 드려놨고 전에 유튜브에 계속 이거 전에 한 10일 정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려 놨으니까 그거 다들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들 참고하시면 되고 오늘도 이제 가을이 아니고 이제 오늘 아침에 내가 버스를 내가 한번 타봤어요. 오늘 아침에 버스를 내가 한번 타봤는데 한발을 내가 좀 잘 안 입고 댕깁니다. 네. 어우 겨울이 오는데 뭐 아침에 탁 나오니까는 차가운 바람이 싹 오네요. 곧 겨울인데 여러분들 주머니가 겨울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겨울이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 인생에 암울한 겨울이 되고 있습니다. 암울한 겨울이 되고 있는데 그걸 내가 준비하라고 주구장창 내가 외치고 있거든요. 주구장창 이번 주 길면 이번 주입니다. 빠르면 이번 주고요. 늦어도 11월 12일 이전에는 피해 먹을 종목을 다 비켜나갑니다. 그러면서 내년 봄이 되면 대한민국 글로벌 그 사람한테 30%만 얘기를 들어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생길 겁니다. 참고하시고 자산 내가 쪼다가 안 되는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욕도 많이 하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산 관리 잡주는 피해가고 테마주는 피해가고 A4종이 6번 이상 접힌 종목들은 피해가고 만일에 그 종목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더더욱 조심하십시오. 더더욱 조심하시고 자산관리 정말 간절할 때 그때는 내가 최선의 힘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오늘도 하시면서 감기 조심하십시오. 아셨죠? 예, 감사합니다.